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이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 간 수급을 쭉 들여다보면은 일단 뭐 일부 업종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세력들이 돈을 챙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업종 추세를 들여다볼 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업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색깔이 없어지고 이제 몇 업종만 이렇게 고점권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과열이 됐던 종목들이 많이 식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과열이 좀 진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전에 타임세입에서 빨간색으로 분석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아직도 괜찮기 때문에 좀 이제 정리한 것들 쭉 꺼내가지고 각각 뭐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지금 물량을 좀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푸틴하고 이제 트럼프가 만나게 되면은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방산주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 있어서 방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거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종전이 되면은 차익 실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멀리 정말로 이제 멀리 볼 때 저는 뭐 방산주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쭉 놓고서 볼 때 지금 유럽 연합은 전쟁이 끝난 지가 좀 오래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걔들이 뭐 그쪽으로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를 만드는 생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무기를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대로 무기가 개발되겠어요? 그 중국은 뭐 저거는 뭐 자국 무기 준비한다고, 물론 중국하고 우호적인 국가들한테 수출하겠지만은 우리하고 지금 결이 다른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무기를 많이 만드는데 그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뭐 무기는 참 좋은데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쭉 나눠서 보면은 무기를 제대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없어지면은 안 일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착한 국민들입니다. 온정이 깊고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서로 좌파 우파 갈라져서 많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많이 싸웠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전부터 불행했던 씨앗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좀 더 멀리 이렇게 가게 되면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이제 능력껏 벌어먹으라는 이제 그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진행이 됐죠. 1980년대부터 진행됐으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세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도 GDP 보면은 한 2000년, 2007년도 지나고 미국발 금융위기 지나고 해서 8년도, 9년도 지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GDP 증가가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제사할 까먹기로 오랜 기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빼들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도 성장 동력이 많이 없죠. 1990년 지나서 한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유럽 연합이 출범할 때만 해도 경제력이 거의 미국하고 마땅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고, 유럽 전체 국가를 다 합해도 미국 절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유럽도 가난해지니까 지금 서로 지금 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계속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 무기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무기 뭐 긍정적으로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기 보유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배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조선업 격차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미국 배들은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중국은 압도적으로 지금 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 미국이 지금 이제 그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럼 조선업도 지금 굉장히 괜찮다.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핫한 그런 지금 카테고리인데 조선업도 똑같은 거는 방산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선업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라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렇지만 일단 세계적으로 볼 때 방산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 세계 국가 사람들이 많이 싸움할 거다. 그럼 무기가 필요할 거고 그럼 괜찮다 이런 개념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우파 갈라져서 사람들이 지지고 뽑고 싸움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은 안 싸웁니다. 뭐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잘 사는 방법에서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한쪽은 하면 돈 찍어내서 해먹자, 빚내서 해먹자 이거고 한쪽은 야 그래가 되겠나 웃잖아 이거 빚도 낼 수 있을 때 뭐 내야지 야씨 다 털어먹고 나중에 우리 아들 웃자라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보면 한심하지. 예, 이 새끼 빚내가지고 해쳐먹자는데 저 새끼 한심한 놈으로 보이는 거고 한쪽은 야 지금 빚이라도 내서 저 해먹고 웃자던가 좀 풀칠을 하고 다음을 좀 기하고 뭐 한번 해봐야지 당장 죽을 판인데 반대쪽이 새끼 저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평행선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국내도 이렇게 싸우고요. 밖으로도 싸웁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다른 게 총기가 조금 규제가 심해서 서로 총싸움하는 일이 없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싸움맞자 조디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에서도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자꾸 CC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마약이 너무 심각합니다. 마약이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뭐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안에 지금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있고 그 돈이 되면 먹은 짓을 지금 다 하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면은 아마 빈부 격차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좀 못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신흥부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고 없고 그 차이가 굉장한 부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건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루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요즘 똑똑하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죠. 그러면은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해외로 빼내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굳이 상속세가 이렇게 많은 우리 국가에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거주를 하고 한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거주하는, 신흥부자가 거주하는 일부 지역은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지역들은 어렵겠죠. 부동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지금 예고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싸움이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나라가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잘 살까 그럴 게 아니라 기술 발전도 그렇고 자꾸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좀 한정돼 가지고 있고 그럼 걔들이 부자가 됐을 때는 뭐 국적을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민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 그래 빼나고 하면은 국내에서 돈 벌기도 미연할 뿐더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 지역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나은 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조금 우리가 나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여러 제조업이 좀 발전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당연하지 이번에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굉장히 기능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어떤 가장 큰 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참 잘한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디지털을 갖다가 정말로 잘 좀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한 겁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국가의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지금 많이 저장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온전히 우리는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제조업에 잘 접목을 시켜서 또 하나의 또 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신흥 어떤 강자가 바로 또 중국입니다. 중국도 제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공기술, 지능기술도, 그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그럼 그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면 중국도 지금 데이터가 좀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요게 아쉽게도 일부 이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신흥 부자들, 그 젊은 애들이 굉장히 부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큰 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돈을 벌고 나설 때 한국에 있겠네 이 말입니다. 한국에는 집만 있고 거처를 여러 군데로 빼돌릴 수도 있겠죠. 지금 충분히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이런 혜택을 못 본 사람도 없는 건데, 그나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 혜택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하는 뭐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우리는 그 혜택을 좀 누려볼 수 있다. 대충 이런 개념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답 없다. 지금 답이 없다. 나라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돈 벌면 어떻게 하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이쪽으로 못 해줍니다. 해줄 게 없는데 어찌 이야기를 해주노? 희망 고문할 수 없는 거잖아.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조금 매매하는 게 좀 덜하죠. 요거는 어제도 아래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는 게 있는데, 카카오만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은 또 심택이도 하나 이렇게 떴는데, 심택이는 한 며칠 전에 카카오보다 약간 뒤늦게 수익 매매 신호가 떠서 차익 실현 해물래 이렇게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익 실현 좀 해도 되고요.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다 괜찮아요. 쭉 다 괜찮습니다. 신세계 한번 눌러볼까요? 신세계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수익 매매 신호가 뜨지 않아도요, 브레이크 걸려가지고요, 사실은 이거 그거 아닙니까? 총 쏴야 되는 거죠. 요 총 쏴야 되고, 요도 사실 총 쏴도 되는 거고. 순환 매매 측면으로 지금 총 쏠 만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지금 총을 좀 쏘아 놔야 됩니다. 여튼 뭐 세상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보다 못 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쌓을 가능성이 커서 우리 방산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조선도 뭐 지금 핫하지만 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국내에서도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싸울 거다. 좌파 우파 싸울 거고, 좌파가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젊은 애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상황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중에서 돈 버는 쪽이 좀 있을 건데, 그거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아는 사람들은 여기 적응이 안 될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애들 큰 돈을 벌게 되면 한국에 있으려고 그러면 일부 지역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세에 대한 부담, 걔도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이동시킬 수 있으면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가 해서 이동시키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변호사들이나 뭐 의사들이나 사회 뭐 지도층들 있죠. 그 싱가포르나 이런 데 애들 보낸 아들 좀 있습니다. 교육을 그쪽 가서 시킨 애들. 근데 그 돈 어떻게 빼내는 줄 압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싱가포르에 하나 만들어 놨고 한국하고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이용해서 생활비하고 다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놓고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아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 변화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돈 벌면 알아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